운동하고 나서 마시는 그 단백질 쉐이크 한 잔, 아니면 건강 생각해서 챙겨 먹는 닭가슴살, 다들 한 번쯤 드셔보셨죠? 근데 이런 고단백 식단이 우리 콩팥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오랜 속설의 진실을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 상한다는 말, 이거 진짜 거의 건강 상식처럼 굳어진 말이죠. 근데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아니면 아니오로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단백질의 양에만 너무 집중해왔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열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먹느냐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단백질에 대한 오랜 오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요. 이런 경고 우리 정말 흔하게 듣잖아요. 그래서 괜히 단백질 먹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요. 근데 말이죠. 과학자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이야기는 바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메타 분석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메타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존에 있던 여러 연구 결과들을 한데 모아서 더 크고 더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바로 이 연구인데 그 결과가 기존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드디어 그 놀라운 연구 결과의 핵심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범인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었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74개 연구를 싹 다 모아보니까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던 거죠. 바로 붉은 고기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 이걸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만 콩팥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확 올라갔다는 겁니다. 반면에 닭고기나 우유 같은 유제품, 그리고 콩이나 채소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요, 콩팥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결론은 뭐다?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고기랑 가공육만 좀 조심하면 고단백 식단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좋아. 그럼 그 안전하다는 단백질은 대체 얼마나 먹어도 괜찮은 건데? 자, 놀라지 마세요.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체중 1kg당 무려 4.4g의 단백질을 먹어도 안전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권장량의 5배가 넘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비만이나 고혈압처럼 콩팥 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분들도요. 붉은 고기만 피하면 고단백 식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고단백 식단이랑 콩팥 질환을 연결할 증거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제 오해는 풀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더 현명하게 단백질을 먹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국제스포츠 영양학회에서는 이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총 단백질의 한 절반 정도는 동물성으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식물성으로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겁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쇼핑 리스트를 한번 짜볼까요? 동물성 단백질로는 닭고기, 달걀, 연어, 유제품 같은 게 아주 좋고요. 식물성 단백질로는 퀴노아, 병아리콩, 피스타치오 같은 걸로 챙겨 드시면 정말 완벽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이야기는요, 건강한 콩팥을 가진 분들께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만약 상황이 다르다면 이 규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자료를 보면 우리 콩팥을 몸의 정수기에 비유하더라고요.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아무 말 없이 24시간 내내 우리 몸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죠.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아주 성능 좋은 강력한 정수기지만 만성 콩팥병, 즉 CKD를 앓고 있는 분들의 콩팥은 이미 그 정수기 필터 기능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럴 때만큼은 단백질 섭취를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해진 정수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한테 올바른 영양관리는 치료 과정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혼자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나에게 딱 맞는 식단을 짜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위한 최종 요약 나갑니다. 기억해야 할 규칙은 딱 3가지예요. 첫째, 단백질의 양만 보지 말고 종류에 집중하기. 둘째, 붉은 고기랑 가공육 대신에 닭고기, 유제품, 식물성 식품을 선택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혹시라도 콩팥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무조건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기. 아셨죠? 자, 이제 단백질에 대한 오랜 오해 좀 풀리셨나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출처라는 사실. 오늘 알게 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늘 응원하겠습니다.